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드가 맞아야 재미가 있거든요. 자, 오늘 누가 질문하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문 안 하면 마쳐야지, 그죠? 문호나이한테 저질 줘야 된다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질문하세요. 무조건 앞에 한 사람인데 질문할 사람이 없으면 문제 해야 되니까. 앉아서 했대. 저는 이제 법화연대로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스님이 말씀하시는 다 함께 잘 사는 이 주의부터 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빨리 그분들한테 사고의 전환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숙제입니다. 네. 아유, 박수 한번. 사고의 전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삶에서 삶을 전환한다. 새롭게 기운을 내서 한번 잘해보겠다. 이 삶을 새롭게 전환한다 할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을 자세히 한번 보자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공간, 여건이라 그래요. 공간, 상황. 여기는 그대로 두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내 여건이나 상황은 그대로 두고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 이걸로 여러분들은 단숨에 지금 현재 상황 하나도 안 보게, 지금 여기 그 사람하고 살면서도 지금 여기 그 사건에 처해져 있으면서도 내가 발상의 전환을 함으로써 단숨에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발상의 전환. 이 발상의 전환은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준다. 이 시각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을 바꾼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이라도 지금 숨 쉴 수 있으면 감사. 요거 할 줄을 알면 발상의 전환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로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풀어보십시오. 쉽게 풀립니다. 숨 쉴 수 있으면 감사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 말로 플러스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럼 플러스 에너지는 결국 지금보다 나아지게 플러스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보다 나아지냐? 지금보다 나아진다. 간단합니다. 내 인생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환이 되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자기는 금방 편안해지고, 그 편안해지다 보면 상대방이 잘 보여서 이해도 하게 되고 인정도 하게 되고 존중도 하게 돼요. 내가 편안하지 않을 때는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지금 삶을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깨어서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도달하게. 이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뭘 깨느냐 하면 고정관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어서 그러면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해서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이 내가 했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다음 내가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고 내가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요걸 전환하는데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로 전환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저도 뭐 지금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뭐 이렇게 강의하는데 미치는 누구예요? 도와준 덕분에 내가 사는구나 하나 알므로써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내가 하는 이게 나는 이제 내려가 버리고 도와준 덕분에 이게 이제 앞으로 덕분에 합니다. 덕분에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트레이드 마크가 덕분선임이라고 덕분입니다 맨날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 전환을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이렇게 하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금방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덕분이라고 하는데 같이 잘 안 살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났다 해야지 맨날 싸우고 다투는 거지. 아이고 당신 덕분에 내가 엄마가 되어봤다. 그럼 뭐 싸울 일이 있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뭐 사이도 되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네? 이거 하나면 함께 잘 사는 세상은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획기적이지. 뭐 인류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 34, 24, 35 날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 하나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부터 가르치. 그게 출발이다. 이제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여기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 당연한 것을 여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것을 부정한다. 즉 당연한 것을 우리는 감사한 쪽으로 돌리는 게 이거예요. 딱 하나예요. 우리는 공기를 당연하게, 햇빛을 당연하게, 밥을 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뭐 당연하게 생각지 않고 감사하면 그럼 그거 다 해결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의자 덕분에 앉아 있다. 이거 하나만 안 끝나거든요. 그러면 보통 사람하고 틀립니다. 그 의자를 소중히. 그래서 이렇게 당연한 것을 자기가 덕분인 줄로 딱 보는 순간부터는 뭐든지 소중히 합니다. 소중히. 소중이란 말은 요새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답하는 행위 있습니다. 보답행. 그걸 소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지금 여기 자기 인연 지금 의자가 됐든 편이 됐든 칠판이 됐든 사람이 됐든 자기한테 주어진 일이 됐든 다 소중히 합니다. 제 삶은 딱 이거 하나로 딱 끝입니다. 시작이고 끝이. 오직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을 소중히 하면서 사는 그 말고 덜도 더도 없어. 그걸로 인해서 다 함께 잘 살게 만든다. 그러니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어려운 게 아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 하나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고 감사하는 쪽으로 봄으로써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 이게 하나는 만사형통이 됩니다. 해보십시오. 너무 쉬워서 나는 요거는 할 수 있겠다 생각되면 박수 한번 치시죠. 또 질문 부탁드릴까요? 앞에 있는 사람 질문해야 되는데 네, 대표를 해야 되는데 한 말씀 하셔야죠. 아니 무조건 해야 돼. 집에 못 가. 네. 아무거나 해도 돼. 그냥 앉았어요. 저는 그 남편과 살면서요. 요즘도 남편 괜시 짜증나.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요 이름을 여러분들이 남의 편을 든다. 요걸 줄여서 남편이라고 해요. 남의 편을 드니까 짜증이 나지. 내 편을 들어야 돼. 그지? 네. 내 편을 안 들어. 남의 편을 드니까. 네. 옆에 있으면 옆편이라 그러고 집안에 있으면 아내라 그래요. 이름 잘 알아야 돼. 남의 편을 들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라. 그래서 남편이라. 그렇게 남의 편 든다고 너무 또 신경 쓰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제일로 모르고 있는 부분, 즉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 마음에 들기 위해 누구도
태어나지 않는다. 심한 말 할게요. 네. 같이 살지 않는다. 이걸 놓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남편이 됐던 가족이라고도 내 마음에 들게 해서 가족이 태어나지도 않지만 특히 부모나 자식도 또 내 마음에 들라고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똑바로 보라는 거죠. 그럼 왜 같이 살까요? 내 마음에 들라고 같이 안 살고 왜 같이 살까요? 네? 왜 같이 살까요? 잘 모르네요. 네, 인연이라서 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인연이라서 사는 거지 내 마음에 들라 사는 건 아니다는 것만 바르게 바라는 거지. 이걸 바르게 못 보면 계속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짜증을 내고 화도 내고 불평 불만도 하는 거거든요. 인연이라 같이 살 뿐 내 마음에 들라고 사는 거는 아니다. 그럼 왜 살까요? 자기 나름대로 꼴이 있어요. 꼴. 자기 나름대로 꼴, 그걸 꼴값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라고 여기 지금 저하고 여기 다 다르잖아요. 이걸 꼴이라 그래. 꼴. 살아온 이력서, 이거 요즘 말로 DNA예요. 자기가 살아온 대로 꼴이 딱 만들어져서 꼴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요즘 말로 DNA라 그런다고. DNA가 다 다르다. 그 DNA가 다른 자기 나름대로 이 꼴이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생각을 모나게 쓰면 얼굴도 모나게 되고 생각을 좀 어둡게 쓰면 얼굴도 어두워지고 이 생각에 의해서 꼴이 요 꼴에 따라서 값을 매긴다고 사람들은 아이 첫인상이 좋다 너무 쌀쌀맞게 생겼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꼴의 값인데 요 꼴값 들라고 사는 건데 자꾸 내 맘에 안 든다고 내 맘에 들라고 사는 게 그걸 한 번 하면 내 맘에 들게 생기냐 자기 나름대로 꼴값이 생겨야지. 네? 한 번만 같이 안 생겼잖아. 그렇게 어떻게 같이 안 생겼는데 내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 꼴값을 뜬 거지. 특히 이제 자기가 꼴값을 뜰 때 남편이라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는 게 행동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저는 뭘 해달라고 하지 말고 결혼할 때 제가 5가지 최소한 이것은 안 하면 좋겠다. 예, 최소한 하지 말 것. 이렇게 5가지 정도는 예, 남자도 적고 여자도 적고 이렇게 해서 요걸 지켜주는 게 더 좋다. 예? 바라는 걸 해주는 거는 내가 해보니까 이 한정이 없어. 아이고 뭐 집만 사주면 좋겠다 했는데 집 사고 나면 또 차만 있으면 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는 쪽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최소한 이거는 하지 말아달라. 1번이 뭘까요? 하지 말아달라. 1번? 술? 술. 또 2번은? 네? 담배. 3번은? 3번? 네? 네? 아니 이야기해봐라. 3번 뭐? 응? 돈을 많이 벌어다. 아 돈. 돈 많이 벌어달라고? 네, 또 이건 하지 마라 소리인데 이거 하지 말 것. 최소한 하지 말 건데 여기는 해당이 아닌데 돈 많이 버는 건 하지 말라고? 아 그런 타입인데 하지 말라는 거 남편들이 저는 여기 성이 장가라 일부러 장가를 안 가는데 여자들은 결혼해서 이거 하지 말아 달라는 게 뭐냐면 꼭 발 씻고 자라. 이빨 닦고 따라. 이런 거를 최소한 이런 거는 해달라 하더라고. 이런 거. 근데 이제 깜짝 놀란 거는 1번이 주로 내 아닌 다른 여자와 잠을 자지 마라. 이건데 이건 안 하고 지금 그 남자는 그래도 괜찮네. 이런 것만 그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 주로 1번은 잠자리만은 다른 사람하고 안 했으면 이게 뭐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5개 적으라고 해서 서로 지켜달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결혼할 때 이걸 적어서 서로 지키라고. 왜냐면 최소한 바라는 게 있다고.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서로 해주면서 같이 사는 게 도리에 맞지 않는가.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해달라 이거는 끝이 없더라. 그래 그걸 젖지 말고 최소한 요 정도는 뭐 발 씻고 잘 거, 이빨 닦고 잘 거, 이런 걸 여자들 꼭 바라더라고. 그 최소한. 그러면 이제 남편은 발 안 씻은 날은 각방 쓰도록, 이빨 안 닦은 날은 각방 쓰도록 또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인연은 얼굴 모양이 다르므로 각자 살아온 DNA가 다르니 내 마음에 들게 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바르게 보고 이번 생에 인연이 돼서 같이 사는 동안 소중히 하는 것만 하고 소중히 그러면 같이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하지 말아 달라 하는 것을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정도는 해주는 사이로 지내면 무난하지 않을까. 저는 결혼하기 전에 꼭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최소한. 그래서 5개 너무 많으면 한 3가지라도 최소한 그거는 지켜달라고. 이렇게.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애들이 다 크고 나서 갱년기가 오고 또 보면 폐경기가 오는 이 시점에 여자들은 마음이 안정이 잘 안 돼서 자연스럽게 짜증이 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부관계가 흔들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좋은 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비를 좀 잘 넘기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됐어요.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욕심을 내지 마라, 욕심을 내려놔라는 말을 불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선까지가 욕심이면 욕심에 대한 그런 정의가. 박수 한번 치세요. 저는 이제 욕심이라는 단어 이걸 잘 몰라요. 요걸 바꿔 드릴게요. 바라는 마음. 이 바라는 마음은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을 때도 있으니까 여기 바라는 마음이 즉 욕심이 같은 말이에요. 바랄욕 마음심. 욕심이 나쁘기만 한 게 아니다. 바라는 마음은 내 자녀가 세상을 위해서 크게 좋은 일 하고 살아라 이렇게 바라는 거는 참으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쓰지 말고 이렇게 욕심은 그동안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쪽, 안 좋은 쪽으로 느낌이 많이 왔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단어를 내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쁘기만 한 게 아닌데도 사람은 들을 때 욕심하면 기분이 조금 안 좋게 들려. 왜? 그동안 이놈이 하는 짓이 꼭 그 안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요걸 빼버리고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더 들어가서 해드릴게요. 우리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 무한한 능력.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무한한 능력을 발휘를 안 하고 있다. 능력은 많다고 소리 듣는데 그럼 왜 능력이 많은데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을 좀 알아라. 무한한 능력이 나오지 않는 이유.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기대치가 낮다. 자기 자신에게 기대치가 낮다. 이 말은 꿈을 적은 꿈을 가니 꿈이 적다. 이런 뜻이에요. 꿈이 적으면 굳이 능력을 많이 발휘할 필요가 없어서 그걸 끄집어내려고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상대방들이 특히 가족이에요. 상대방들이 기대치가 낮다. 그냥 공부해서 살아라. 그냥 뭐 농사 짓고 살아. 이 상대방이 기대치가 낮을 때도 자극이 안 되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꿈을 크게 가지려고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역할 모델을 보지 못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위인전 같은 이런 책을 안 읽었으면 동기부여가 돼. 아, 나도 그런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 이런 에너지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내 주위에 우리 삼촌이라든지 뭐 형님이라든지 누가 주위에 역할 모델로 뭐 훌륭하게 사시는 분이 계시면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역할 모델을 보지 못했어요. 이럴 때도 이 무한한 능력이 발휘가 잘 안 됩니다. 동기부여가 안 돼서. 동기부여가. 그 다음 네 번째, 여건이 나빠서. 이거는 뭐냐, 아예 밥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든다 소리예요. 그럴 때는 꿈꾸기가 어렵죠. 하루 한 끼 먹는 게 지금 급한데 꿈을 어떻게 꾸겠어요. 그죠? 이런 네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마음을 오늘부터는 욕심이라 하지 말고 우리는 다 함께 잘 살기를 바라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행복한 세상 이런 거를 꿈이라 이걸 꿈 중에서도 큰 꿈이라고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야 꿈의 크기가 자신의 크기가 꿈의 크기가 자신의 크기가 됩니다. 자신의 크기. 그래서 꿈이 클수록 제일 많은 혜택이 노력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꿈이 크지 않으면 노력을 많이 안 하니까 이게 무한한 능력이 있어도 나오지 않는다. 즉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 몸을 받은 모든 사람은 꿈이 동일합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왜? 같이 잘 살자는 게 모든 사람의 꿈이에요. 왜냐하면 이웃의 도움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빨 하나를 해도 이빨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죠. 또 수리하는 사람, 또 치료하는 사람, 옆에서 또 간호 보조하는 사람은 다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조금만 공부하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 모두 똑같은 꿈을 꾸야 된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꿈이 뭐냐면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교육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자꾸 이기주의가 되고 왕따가 되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꿈을 어릴 때부터 가지면 같이 잘 살도록 하지 왕따를 시키고 이런 문화가 안 생긴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게 전혀 교육이 안 돼 있고 특히 더 웃기는 건 꿈이 뭐냐 이게 내 의사가 꿈이에요. 그 의사가 꿈 아니에요. 의사는 직업이에요. 이거 하나도 똑바로 지금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똑바로.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 뭐를 할 거냐는 그게 꿈이에요. 의사는 도구, 수단 이런 거 하나도 부모나 선생님이 다르게 개념을 안 가르치고 있어요. 꿈이 뭐냐면 저는 과학자가 꿈이에요. 과학자가 꿈이 아니에요. 과학자가 되어서 뭘 하라고? 세상을 지금보다 더 잘 살게 하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사가 해서 뭐 하려고? 돈 없고 힘 없고 어려운 사람들 다 건강하게 도와주었어. 같이 잘 살려고 이게 꿈이다 말이야.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다.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꿈 하나도 제대로 부모가 심어주지를 않고 교육자라는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치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마음은 여러분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해롭습니다. 이걸 꼭 알아두시라고요. 또 해보면 절대로 결과가 안 좋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제일 처음에는 모를까 도와주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 끝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를 이롭게 하면 이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전체가 나를 돕는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를 이롭게 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은 바라는 마음이라도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럴 때 이걸 욕심이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를 쓰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력이라고 이렇게 혹은 서원이라고 혹은 대원이라고 이런 단어로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욕심이란 단어로 이럴 때는 욕심이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때는 욕심이란 단어. 그러니까 욕심이란 단어하고 구분을 지어주잖아요. 대원, 원력, 서원 이런 단어로 왜 똑같이 바라는 건데 구분해 주려고.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긍정의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래서 바라는 마음 자체를 나중에는 보지 말고 욕심이란 단어는 앞으로 쓰지 마라. 이건 정말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특히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썼던 경력이 있어서 안 좋아한다. 그래서 바라는 마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또 질문. 박수. 대표적으로 옛날 같은 왕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위치에 가시는 분들은 어떤 복을 지어서 그렇게 됐을까? 나도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럼 다음 생에라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는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요거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주, 팔자, 혹은 명리학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주, 팔자, 명리학이 이게 어떻게 하면 내 운을 좋게 만들었어. 즉 사주, 팔자를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꿀 수 있느냐. 거꾸로 말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연결해서 같이 해줄게요. 사주, 팔자가 바뀌는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느냐. 그걸 뭐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복을 지어야 됩니다. 복을 지어야. 요거를 옛날부터는 뭐 적선을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해요. 옛날 어른들은 이게 선이 뭐냐면 전체를 이롭게 이 소리예요. 전체를 이롭게.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일을 니는 많이 쌓아두라. 적자가 쌓아. 응?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일을 많이 쌓아두라. 요즘 말로 하면 복을 지어라. 이래서 복을 많이 지으면 내 운명이 바뀝니다. 내 사주가 바뀐다고 해요. 복을 많이 지으면. 그 다음에 요 복만 가지고 안 되고 지혜가 있어요. 자, 지혜를 얻는 데는 스승을 잘 만나면 스승을 잘 만나면 이때 내 지혜가 개발돼요. 이렇게 해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스승을 잘. 그 다음에 세 번째 독서를 통해서 내가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스승은 사람을 만나서 돈 밝은 스승, 깨달은 스승, 선지식 스승을 만나서 지혜를 개발해서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또 그런 훌륭한 분들이 써놨던 책들을 통해서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도 책을 통해서 독서 요즘 말하면 경전, 지혜의 말씀들 이런 거를 읽음으로써 그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기도 혹은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믿을란지 안 돼. 명당에
틀을 잡아서 삶으로써 자기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명당이나 설명을 조금 보충해 드릴게요. 명당은 밝을 명자, 밝을 명자. 자, 밝은 생각을 하면 그게 바로 명당이에요. 밝은 말해도 명당이고 밝은 행동해도 명당이다. 이걸 알아야 되지. 딱만 명당을 알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들 아무리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양집에 살더라도 명당에 살더라도 생각이 밝은 생각 안 하면 그것도 자기는 불평불만이 생깁니다. 그럼 그게 명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남양집에 햇빛이 잘 들어오고 이렇게 밝은 곳에 앉아서 한번 해보라 연습을 제가 해본 거거든. 이게 햇빛이 잘 밝은데 앉아서 도둑질을 한번 해볼까. 잘 안 돼. 불평불만을 하려도 잘 안 돼. 그래서 이 명당이 사람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반지하에 한번 살아봐. 거기 있으면 우울해지고 어두운 생각이 잘 나. 그리고 꼭 뭐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꼭 다방 구석에 캄캄한 데 있죠. 거기 가서 뭐 일해 생각이 잘 나. 햇빛 잘 들어 앉아서 야 오늘 어느 집을 한번 털까? 안 돼, 안 돼. 그래서 명당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명당은 좀 더 차원 높게 알아라. 밝은 생각, 밝은 말, 밝은 행동 이게 명당이라는 것을 또 알아요. 땅만 보지 말고 비록 지하에 살더라도 늘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밝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리는 명당인 줄 알아라. 명당의 개념이 조금 업그레이드 내가 해준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자기 분수를 알고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하면 이런 사람도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즉 현재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정확히 간파를 해야지 거기서부터 자기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알아서 보충할 수 있거든요. 이게 보통 이게 6가지 정도로 내 자신의 사주팔자를 고칠 수 있다. 지금보다 나아진 운명을 만들 수 있다. 혹은 다음 생에 내가 왕우장상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늘 뭐 정치 마당에 가서 일을 해보겠다고 많이 이렇게 그 장면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이럴 때 뭐 청와대 가서 뭐 이렇게 대표로 역할을 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항상 그 정치에 대한 이런 거 많이 주워 들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영향이 많이 받아요. 저는 28에 최연소 국회의원 나가서 40대 대통령이 됐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면 최연소 뭐 이렇게 40대 국회의원 뭐 대통령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종대왕보다도 정치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이제 발상의 전환이 돼.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는 정치하러 나와가 더 개판을 만들어가지고 더 백성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름은 대통령 다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 보고는 할 것 같으면 세종대왕보다 잘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는 진짜 세종대왕이 뭐 영조, 정조 시대도 대단히 잘했다고 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대왕이라 이름 붙이는 게 그래서 제일 잘했다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보다 정치를 잘 하려면 정치하러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하러 나가지 마라. 왜? 집안 망신시킨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보다 정치를 잘 하려면 내가 반드시 도를 깨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게 헤어스타일 패션이 무슨 스님대로 간 게 아니고 도를 깨달아가지고 내려오려고 간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가서 공부를 해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 3년만 하고 온다는데 계속 3년 연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도 연기를 하고 있네.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헤어스타일 패션이 무대 조명이나 무대 장치 역할을 해요. 똑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패션이 다르니까 조금 더 믿음을 더 많이
그래서 이 무대 장치 이건 좀 필요하구나. 이건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대 장치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또 걸림돌이 될 때가 있더라고. 뭐 기독교 이런 학교나 이런 데서는 헤어스타일이 안 좋다고 뭐 옷을 강의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꿈을 꾸고 준비를 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저는 지금도 뭐 대통령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고 제 제자 중에 대통령 하겠다면 밀어주고 싶고 그 앞으로 대통령 할 수 있는 수준의 국사를 1만 2천 명은 양성하겠다고 지금 야무진 꿈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국사 두 분은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제를 복지하라고. 그래서 세상에 내가 잘났다 하는 것보다 내 제자가 스승보다 잘났다고 이렇게 복지해서 내놓으려고 지금 국사관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공부하는 분들이 국사 될 분들이 그 안에 전부 다 거실에 잠자는 다 황토방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쉬는 것도 황토에서 건강하게 쉬게 해준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어쨌든 왕이나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거 하고자 하면 큰 꿈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요건 이제 조금 이제 주요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잠용은 물용이라 물 잠긴 용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때는 아직 뭐 나와서 깝죽대지 마라, 사용하지 마라. 그다음에 혈용은 제전이라 세상에 나오려면 지역구가 있습니다. 제전이라 그렇더라도 이견대인이라 뒤를 봐줄 수 있는 자기를 뭐 밀어줄 수 있는 요즘 말하는 멘토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비룡은 제천이라 드디어 때가 돼서 용이 성천하려고 해도 이견대인이라 자기를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지원자들 멘토를 비롯해서 후견인들이 있어야 일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항용은 유해라 이제 정점에 올라가서 다 펼치고 나면 빨리 자리를 비워주고 내려와야지 꾹 눌러앉아 있다 보면 나중에 망신살 뻗친다고. 그 다음에 견굴용은 이제 은퇴하고 나면 무리 속에서 조용히 있는 동 없는 동 하고 있으면 절대로 길할 것이다. 이게 이제 주역의 첫 장입니다. 주역의 첫 장에 보면 사람이 언제 나오고 어떤 때 역할을 하고 어떤 때 물러나고 이런 게 딱 맥을 칩니다. 맥을. 그래서 그래도 제가 언제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있죠. 저는 이제 2014년에 대한민국을 접수한다고 딱 계획을 세웠더니 2014년. 그래서 내년에 세상에 나간다 하고 준비해왔던 시간이라서 내년부터는 세상에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저는 뭐 72년 프로젝트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72년 동안 내 꿈을 이루는 과정을 설계해서 준비한 거니까 지금 30년자 83년부터 준비한 그 세상에 30년 준비해서 세상에 나온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되는 과정은 물어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30년 딱 준비해서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그 뜻을 이루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뜻을 못 이룬 분들은 대통령 하겠다는 마음을 안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통령 나와야 될 여건이 돼가지고 나왔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국무총리 하다가 보니까 뭐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해야지 하고 갑자기 나와서 해보려니까 잘 안 됐고 그런 분들은 본래 대통령 할 생각은 없었다가 자기 환경이 갑자기 대통령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나와서 이렇게 해서 잘 안 된 경우 역대 대통령도 보면 어릴 때부터 대통령 해야 꿈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나름대로 해왔던 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네. 자, 참고를 하시고 자 다음 질문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살면서요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했는데 원래 그 맞는 단어는 설렘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렘. 예. 그게 생각할 때요. 네. 그러니까 틀을 깨고 아까 그 발상의 전환 그런 이야기 할 때 틀을 깨고 나오는 용기가 있고요.
어떤 그런 사람,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재미의 폭이 넓고 깊은 사람이 설레임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설레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진정성, 내가 진정성 있게 사람을 대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세상 살면서 이러거든요. 내가 아주 상대방한테 진정성 있게 대했는데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았더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정의 가는 사람, 자기 자신한테 진솔하고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더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길러야 된다, 혹은 창조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 창의력을 쉬운 말로 낯설은 거라고 해요. 낯설음. 낯설은 것. 즉 이쁜 말로 바꿔드릴까요? 익숙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이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그럼 처음에 보는 사람들 낯설기죠. 우리 효심사 가보면 처음에 보면 낯설은 것이 제일 먼저 불상이 우리 효심사 가운데 불상이 동네 아저씨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게 뭐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창의력이란 말이에요. 창의력. 이걸 요즘 말로 블루 오션이라고 해요. 네? 사업적으로 차별화 전략이라니까요. 창의력을 어렵게 모르지만 요즘 말로 하면 차별화 전략, 블루 오션. 네?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는 건데, 그럼 낯설은 거잖아요. 그동안 남들이 안 했던 거, 이게 창의력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야. 남들이 안 했던 거, 창의력이다.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아저씨 얼굴을 하나 해달라 그래요. 동네 아저씨. 왜냐면 동네 아저씨, 즉 자기 남편이 부처님인 줄 알아. 자기 남편한테 소원을 말해서 이루는 게 제일 빠르다고 내가. 저는 처음에 이제 지금 22년 됐어요. 그 서대산에 있는 제가. 처음에 비닐하우스 속에 1년 살고 조립식 지어서 살고 이랬는데, 그 비닐하우스 속에 살 때도 제가 뭐라 했어요. 이 불상 앞에서 사과 하나만 달라고 절을 해봐라. 내가. 사과 하나 달라고 절을 해봐라 하면 사과 하나 주세요. 절을 해도 사과 하나도 안 줘. 근데 남편한테 전화해라 그러죠. 여보 나 사과 먹고 싶어. 몇 개 사줘.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과가 몇 개라도 퇴근하면서 사온다니까. 어떤 사람은 박스로 사오기도 하고. 그럼 어디다 기도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거 정말 기도 소원 성취하고 싶으면 어디다 기도해야 되냐? 남편한테 기도하는 게 100배 빠르다. 그걸 가르치려. 이게 뭐예요? 낯설은 거잖아요. 낯설은. 이게 창의력이. 요즘 말로 차별화 전략이라는 상품에서. 이럴 때 우리는 늘 낯설은 설렘이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어떨까 하는 설렘입니다. 이게 설날이라고, 이것도 낯설은 새로 생긴 날, 설날이라고. 공공하고 집안에 설거지도 있어요. 설거지, 어설픈 거지, 낯설은. 그래서 창의력이라든지 차별화 전략 뭐 이런 것을 어렵게 생각하죠. 남이 안 하던 것,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낯설은 것, 익숙하지 않은 것,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보시라고. 우리 절에 가면 뭐 이런 건 제가 안 해서 저는 이런 쪽으로 아예 처음부터 한 겁니다. 또 뭘 해놨냐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이거는 자불등이라고. 자불등. 자기가 부처인 등불을 밝혀. 이 자기 이름 써놔놓고 여기다 가위도 놓고 뭐 촛불 켜고 해라고 이렇게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런 불상 앞에는 촛불 켜고 가위 놓고 하는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그는 불상하니까 불점만 나면 된다. 동네가.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저는 창의력. 이쁜 말로 하면 차별. 전 세계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정말 대성공한 대박이 터진 분 중에 한 분을 꼽아라면 서가모니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차별화 전략을 하냐면 안 죽을 수 없을까 하는 상품을 개발했다. 모든 성인들은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다고, 그걸 받아들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거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다. 그래서 서가모니는 오직 안 죽을 수 없을까 하고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3,000년 동안 빌보드 차트 계속 1위. 그래서 계속 장기 1위 하니까 빼버린다고. 그분이 불렀던 노래 빌지마. 그래서 차별화 전략에 지금도 블루오션이라 해서 이걸 제일 중요하게 자기만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자기만의. 그게 이제 낯설은 설레임. 항상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거 도전하는 것은 설렘이 있고 그 하지 않았던 도전 중에 제일 설레는 건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설레는 게 있다고. 뭐 새로운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새로운 것을 아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없어요. 네? 그 여자는 새롭다 해도 만나보면 그이었어. 그게. 그래서 남자들이 그걸 몰라요. 새로운 것을 이제 지혜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을 아는 즐거움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만큼 즐거운 게 있으면 아마 못 살 거예요. 새롭게. 뭐든지 오늘도 뭐 새로운 거 하나 배웠다. 이러면 그 자체만 해도 뿌듯하고 행복하다니까. 이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안다는 게 우리 속에서는 제일 큰 설렘입니다. 그래서 항상 법문 들을 때 오늘은 뭘 하나 얻을까 이런 설렘으로 법문 들으면 집중이 잘 되고 오늘도 뭘 하나 건지야지 낚싯돌을 들여서 이렇게 설렘. 그렇게 새로움에 대한 설렘 중에 새로운 지식, 지혜 이런 그걸 안미라 그래. 우리가 인간의 알미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것만큼 설레는 것도 없고 이것만큼 오랫동안 즐거운 여운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알미. 그게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면 즐거움이 계속 배가 돼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진정성이란 말을 하는데 저는 이게 진정성을 늘 진이면 실이라고 저는 늘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진이면 실이다. 참되고 한결같아야지 사람들이 믿고 따라서 그게 뭐 이루음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참되고 한결같아요. 그래서 진정성이 느끼는 것은 달라요. 오직 진정성은 자기한테만 할 수 있는 거지 상대한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꼭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상대는 자기의 잣대로 나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그날 기분 나쁘면 상대가 아무리 진정성 있게 하더라도 자기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오해를 합니다. 또 뭐 내한테 뭘 요구할 게 있나 뭐 이렇게 나는 진정성으로 다가가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정성이란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상대는 상대의 기준에서 나를 바라본다. 그렇지만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이거는 선이라고 그래요.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이렇게 선을 할 때는 진정성이 언제나 통합니다. 그때는 자기 개인의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나를 비워놓고 내려놓고 할 때 진정성이 통한다 이런 단어를 하는 거예요. 요건 아시면 소통할 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이걸 쉽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뭘 원할까? 그러면 금방 통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라는 걸 보라고. 그러면 금방 소통해요.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하려면 진정성 있게 다가가도 핀트가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 진이면 실이다. 이걸 줄여서 진실이라고 해요. 이 단어는 꼭 가슴에 새겨두면 뭘 이루고 싶으면 진이어야 참돼야 된다. 한결같아야 된다. 그래야 이룰 수 있다. 네, 그래야 신뢰가 생겨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이 조금 쉬운 차라도 박수 한번 치고 또 뭐 질문 부탁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창의력을 막 유명한 발명가들도요 창의력을 요하는데 그런 머리가 나오는 게 몇 번
하루의 시간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지금 새로운 발명품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만 알고 보면은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1% 가미함으로써 새로운 창조품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예술이나 작품에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그 쓰임을 어떻게 변용할지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내공일 것 같은데 말같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쓰임을 변형할 줄 아는 그 어떤 능력 그리고 또 우리가 말로는 알지만은 틀을 깨고 나오는 용기가 재밌으려면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고 수행하는 사람의 마인드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인간적인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아는 그 쓰임의 변형이나 그냥 쓰임을 기존의 100가지 쓰임을 갖다가 150가지로 할 줄 알고 그 쓰임을 조금만 바꿔서 그런 것도 굉장히 창의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인데 발명하고 발견하고 그런 건 조금씩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요구를 하나 여러분들도 한번 새겨볼 필요. 저는 83년도에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공상 만화 그 당시에는 그 공상 만화라고 뿅뿅 하면 막 우주에 막 이렇게 쏘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는데 제가 이거 83년도에 보면서 이 공상이나 상상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저는 뭐요?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게 83년도에 이런 제 내면의 발견이 저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저는 제가 상상만 되면 일단 무조건 그는 가능하다고 아주 쉽게 봅니다.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보통 사람은 자기가 상상이 돼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상상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뭐 그럼 진짜 될까? 자꾸 의심의 상태로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공상이나 상상이 되려고 하면 이미 경험한 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83년도에 딱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 머릿속에서 어떤 것도 상상이나 뭐 된다 그럼 저는 그건 아주 우습게 알아요. 깜깜이다 생각한다. 쉽게 말합니다. 가볍게 보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바로 달라들어서 헤쳐봅니다. 주저하지 않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기본 마인드에 위대한 발견이라고 저는 이걸 위대한 발견이라고 했거든요. 저한테서 위대한 발견. 나중에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유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팔식이라는 우리 아래아식에 이렇게 녹화가 돼 있어야 이게 올라와서 이 칠식이 작동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이렇게 상상도 하고 산다는 게 이제 나중에는 밝혀져서 근거를 내가 알게 됐어요. 아, 상상이 되려면 이미 녹화됐던 것이 있어야 되는 게 맞구나. 저는 이렇게 이런 걸 직관이라 그래요. 네, 직관으로 이렇게 알고 이거를 뭐냐면 분석이라 그래요.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거거든. 분석적으로 아는 것은 확인하는 데 쓰는 거고 직관적으로 딱 하고 요즘 말로 필이 꼽힌다 뭐 이렇게 딱 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삶은 전혀 다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게 남들은 어렵게 생각하는 건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습게. 그래서 지금 25년 넘게 무엇이든지 물으세요. 내 적시 대답하리라고 이렇게 잠시 그냥 거침없이 지금 25년 전 새파를 때도 저한테 와서 전부 다 단도직입적으로 제일 많이 물은 게 도대체 네가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을 펼치느냐 이걸 제가 제일 많이 들은 거거든요. 저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내가 상상이나 공상이 되면 이미 해본 거라 그것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그냥 막 밀어붙여서 단어를 쓰거든요. 이렇게 자신 있게. 왜? 이게 제 인생의 큰 변화예요. 그 다음에 저한테 83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제 3의 물결이죠. 3의 물결. 엘빈 토플러가 제 3의 물결을 이렇게
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한국판 번역이 나온 게 83년. 하여튼 나는 이거 83년에 접했으니까 이게 더 이전에 나왔을 건데. 근데 이걸 보고 제가 여기서 제4의 물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저는 늘 위대한 발견을 한 발견. 쟤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가까이서 들여다 보시라고요. 그냥 안 지나간다는 거지. 제3이 있으면 제4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제4는 뭐냐고 묻게 됩니다. 어디에 물을까요? 자기 자신한테. 왜 보고가 있잖아요. 창고. 녹화된 창고. 저한테 던져놓고 제4는 뭐냐고 딱 던져놓고. 그 제4가 뭐냐고. 이 제3은 전부 다 간접적으로 요즘 말하는 컴퓨터, 유전과이들 어쨌든 전부 다 간접적으로 입력했다 찾아쓰는 게 제3의 물결입니다. 전부 다 지금 간접적으로 찾아쓴다고 이게. 왜? 입력했다가 출력을 했어. 지금 여러분 휴대폰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게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은 저는 직접 쓴다. 이게 이제 제4의 물결이라고 제가 83년도에 알아버렸으니까 게임이 안 되죠. 직접 쓴다. 이걸 내의 혁명이라 그래요. 요 좀 더 가면 이제 마음 활용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걸 83년도에 알아가지고 이쁜 말로 여기다 다 저장. 앞으로는 직접 쓸 거라고. 이걸 파워포인트나 인데 저장해 놓으면요 시너지 효과가 안 나. 그 안에서는 내가 엑셀 그 파일로 뭐 이렇게 해줘야지 지가. 여기다 해놓으면 여기서 자체에서 시냅스에서 융합 복합이 다 일어나. 이걸 83년도에 알아버려가지고 오직 여기다 다 저장한다고 다 저장.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물으세요 하고 자신 있게 하는 거죠. 자신 있게. 왜 여기 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첫째 이게 운반이 용이해요. 보관이 편리하고. 도둑 맞을 일도 없고. 그리고 제가 제 이름을 지나게 달리는 부동산이다. 이것만 들고 가면 강의하면 또 나오잖아요. 또 이게 노후 대책이다. 노후 대책. 왜? 강의하면 한 달 쓸 용돈 나오니까. 이게 83년 난 알았어. 이게 노후 대책이다. 이걸 요즘은 내의 혁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 발 더 가서 이제는 드디어 21세기는 영성의 시대다.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이걸 지혜의 시대다. 이런 단어를 쓴다. 이게 이제 제4의 물결이에요. 제4의 물결. 그걸 83년도 알았으니 제가 뭐 마라톤 한 반환점쯤 문제가 있으니까 경쟁해도 게임이 안 되지. 이 30년을 먼저 내가 했으니까 지금 제가 이제 국사 양성한다고 저를 복제하라고 지금 계속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는데 제가 여기 집어넣기 위해서 반복했던 노트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는 게 문제가 여기 들어있어야 되니까. 반복하려면 최소한 10번 이상 해야 되니까. 그렇게 호숫가에 앉아서 백조를 보니까 너무 우아한 자태가 아름답다 했는데 백조의 발을 보니까 끊임없이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더라. 30년을 한결같이 반복했던 그 결과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이에요. 제4의 물결은 우리 곁에 이미 왔다. 여기다 전부 다 이어서 바로 써라. 자꾸 어디다 저장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다 저장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최소한 10번 이상 반복해. 제일 좋은 방법이 일단 오늘 들었으면 가까운 가족이나 누구한테 일단 오늘 공부한 거 이야기를 해주라고. 그럼 이렇게 한 번 출력된 거는 무조건 딱 깔아져가 있습니다. 밖으로 한번 나온 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나왔으니까 안에 들어있다 소리에. 이걸 꼭 빠른 시간 내에 할수록 유리합니다. 아니죠? 근데 뭐 카톡에다가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한번 시키라고. 그러면 자기끼리 빨리 돼요. 이런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기억력이 떨어져요.
박수 한번 치요.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뇌 구조 메커니즘이 우리 두뇌 안에 구조를 일러드릴게요. 이 두뇌 안의 구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3주만 반복하면 그게 21법칙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 있는 해마에서 전두엽 장기 기억 장치로 딱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똑같은 전화번호를 3주만 하면 여기서는 아 이거 중요한 것 같다고 요즘 말로 단축번호로 하듯이 딱 해놓습니다. 그래서 요 21법칙을 일단 기본적으로 아시라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점검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라고. 점검하라. 그러면 전두엽에 딱 들어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출력이 됩니다. 그렇게 오늘 스님한테 배운 거를 일주일 있다가 수요일날, 일주일 있다가 수요일날 또 한 번 더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2주째예요. 이제? 그럼 일주일. 또 일주일 뒤에 또 수요일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러니까 나오면 완전히 입력된 거고, 안 나오면 그때 한 번 더 공부해서 3주만 연속을 하시라고. 이게 마케팅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백화점에 온 손님을 이번 주에 왔는데 자기가 일주일 뒤에 어떻게 물건 사용해봐야 좋았어요? 하고 한번 일주일 뒤에 그때 딱 전화하고 또 일주일 뒤에 딱 하고 또 일주일 딱 3번만 해줄 뿐은 죽을 때까지 그거 안 잊어버렸어요. 여기 딱 입력이 돼. 왜? 그 사람이 입력이 되고 나도 입력돼. 이게 21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두뇌의 메커니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법칙. 그 다음에 우리 두뇌는 이렇게 큰 소리로 했을 경우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줄 알고 충격이 컸으니까 바로 해머에서 전두엽으로 바로 올려줍니다. 이거. 급한 상황이거나 놀래 상황이거나 이렇게 큰 소리로 했을 때는. 그래서 큰 소리로 했을 때 기억력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반복 중에서는 이 노래만큼 위력이 대단한 게 없습니다. 반복의 힘인데 노래는 정말 특징이 뭐냐면 감정을 동원해 주기 때문에 기억이 잘 됩니다. 노래는. 그게 슬프든 기쁘든 감정을 자극해서 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돼요. 그래서 노래로 기억에다가 반복하는 게.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이 노래로 반복을 해서 해놓은 게 40곡이 넘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한 게. 전부 다 그건 공부에 관한 거예요. 마음이란 무엇이냐, 행복이란 무엇인가. 지금 아래 보니까 난 처음 알았는데 BTN 불교 TV에서 제 행복이란 그걸 자막으로 딱 해가 나오더래요. 왜냐면 그런 그 안에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게 지금 제가 한 거는 작사 작곡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하면 기억이 잘 돼요. 기억을. 그 다음에 연상 작용을 하면 기억하고 있던 것에다가 달아서 연결시키는 게 연상법으로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법이 이게 제일 기억이 오래 가는 게 이게 제가 쓰는 법이 창작을 합니다. 창작품은 자기가 만드는 거라서 기억이 오래 가. 제가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창작하는 것 중에서는 이 개념 있죠, 개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개념이 딱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개념은 제가 하는 건 다 제가 개인적으로 창작한 개념이들이라서 안 잊어버립니다. 이게 제일로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라서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제 마케팅 만들어낸 개념을 마케팅 마음의 원리를 캐치해서 튕기지 못하게 하여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 그래서 마케팅은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인데 심리를 알아야 된다. 마음의 원리, 심리를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심리의 10가지 법칙, 설득의 10가지 법칙을 딱 끼워놓고 있는 근호의 일상사. 딱 끼워놓고 있는 근호의 일상사. 분위의 법칙, 복음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 일관성의 법칙, 상호성의 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정확하게 다 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유 요청의 법칙, 그 다음에 효율의 법칙, 예. 전부 다. 그 다음에 대조의 효과, 마지막으로 경청의 법칙. 딱 10가지가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를 꿰뚫고 있거든요. 뭘 하면 이 사람은 딱 땡길 수 있는지를. 그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한다면 적어도 심리를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 법칙을 다 꿰고 있어야지 오늘은 요 중에서 2가지만 쓰면 되겠다. 2가지만 딱 쓰면 그 사람 영어 그대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렇게 자기 분야에서 내가 영업한다면 영업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근위자가 돼 있다.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 최고가 되겠다. 이 동기부여가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이 기억력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른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동기부여가 집중력을 높여줘야지 기억력이 살아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동기부여 중에서 저를 복제하면 아마 빠를 거예요. 제가 쉬운 말을 하는 거예요. 137억 년 우주가 생긴 이래로 전무후무한 인물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체면을 거는 거예요. 체면. 그리고 세계 최고가 되는 게 아니고 우주의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되려면 50년 걸리고 한국의 최고가 되려면 30년 걸리고 우주의 최고가 되려면 70년은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전혀 그 분야에 너무너무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할 경우 최악의 상태의 시간을 잡은 거예요. 한국에서 최고가 되려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30년을 죽으라고 하면 한국의 최고가 될 수 있다. 이게 제 나름대로 이제 계산한 계산법이에요. 그럼 세계 최고가 되고 싶으면 50년을 해라. 그럼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 만약에 우주의 최고가 되고 싶으면 70년을 해라. 이게 제가 나름대로 데이터를 뽑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72년 프로젝트 한 게 우주의 최고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게 동기부여로 자리 잡지 않으면 절대로 남보다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피나는 노래들, 피나는 노래. 프로. 발에서 피가 나고 달에서 알통이 베이고 5만 가지 산의 수준을 비비. 프로. 네. 그래서 항상 프로는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야지 이게 집중력을 높여서 기억력을 좋게 만든다. 이게 제일 비싼 겁니다,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이 해보라고. 절대로 기억력이 그렇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주가 생긴 이래로 전무후무한 인물이 되겠다고 해야 그 동기부여가 모든 것을 다 넘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힘든 경우도 저는 뭐 힘든 상황이 오면 늘 이것도 못해가 뭘 하겠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볍게 대합니다. 이 정도도 못해가 뭘 하겠냐 이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또 좀 힘들고 더 힘이 많이 필요할 때는 제가 칼을 한번 딱 빼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러면 또 끝이에요. 뭐든지 다 들고 나갑니다. 칼을 한번 딱 뽑으면 어떤 장애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냥 앞으로 갑니다.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러면 바로 앞으로 갑니다. 이런 힘이 전부 다 엉뚱한 이름이에요. 동기부여가 있어서 저는 일자리 창출을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일자리 창출을 제일 많이 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 일자리가 생겨서 먹고 사는 게 많이 많아요. 예수님은 인류에 3년 6개월 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30살부터 33살 13살부터 29살까지는 인도에서 도 닦고
29 가을에 예루살렘 고향으로 왔어. 30살부터 33살까지 딱 3년 6개월 영업했는데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이름으로 일자리 창출돼서 먹고 살 엄마 45년 동안 인도에서 영업했던 성아모니 부처님 이름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상 일자리 창출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중에 한 분들입니다. 저는 제가 감히 제가 이 땅에 떠나고 나면 예수님, 성아모니 다 합친 것보다 내 이름을 묻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아주 야무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지? 이런 것이 동기부여가 돼서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나오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게 이제 기억력을 높이는데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은 무조건 세계적인 인물이라 하라 그러는데 세계적인 그러면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 어떤 경우도 세계적인 아들이고 세계적인 딸이고 세계적인 인물로 계속 말로 씨를 만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담이 자기로 하여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 어찌 아래 어떤 그 보살님 아들이 제발 그거 좀 하지 말란다. 부담이 돼서 너무 힘든다. 제발 하지 말라. 사람들 보는 데는 더더욱 하지 마라 그런다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든지 말았든지 엄마 볼일을 보라고. 지금 안 하든지 말았든지 그건 왜냐면 부담이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담이 되라고 하는 거 실제로 그렇게 노력해서 살으라고 하는 건데 그 부담되라고 하는 거지 부담 안 되면 뭐하러 가냐.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지. 누구나 다. 그걸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지. 지가 하려고 안 해서 그렇지. 지가 그냥 대충 살고 얻어먹고 그냥 부모 언덕에서 살려고 해서 그렇지. 지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한번 해보라고. 왜? 인간은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요. 눈이 5개나 있다니까 눈이.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런 끄집내 쓰려고 안 하느냐. 그 이야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 정도는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력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절대로 세계에서 2등하지 않으리라고 이런 강한 자기 집중력을 끄집어냈을 때 기억력은 자연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르쳐 줘야지 하는 마음을 해보세요. 내가 알려고 할 때하고 하늘 땅 차이. 내가 알려고 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잊어버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놓으시라고요. 가르쳐 줄 때 우리는 기억이 되도록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하면 기억이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알겠다. 내가 알아야지. 내가 알겠다고 내가 알아야지 이러면 이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조금 가면 잊어버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눈치를 채시라고요. 왜 나는 잘 잊어버릴까? 항상 네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잊어버려. 근데 내가 가르쳐 줘야지. 상대에게 이러면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롭게 하는 거는 절대로 도와줘서 잘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할 때도 제가 네가 알려고 공부하지 마라. 그럼 시험 치러 가면 이긴가 긴가민가 해서 잘 생각이 안 난다.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려고 해라. 가르쳐 주려고 하면 절대로 안 지다. 네, 이런 것도 아주 기억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수석해야 되겠다. 만점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부여도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똑같이 시험 준비하는데도 내가 수석해야지, 만점 해야지 이런 자세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보다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줍니다. 그게 오직 동기부여가 우리 인간을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동기부여에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동기부여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태몽 꿈을 이용해서 애한테 동기부여를 심어주면 참 좋습니다. 니를 가졌을 때 황룡이 일주일 동안 엄마를 비추고 또 황룡이가 오늘 또 일주일은 청룡이 와서 엄마를 비추고 보름이 되니까 부처님이 나타나서 이 아들을 잘 키우라. 이 아들은 세계를 비출 인물이란다. 그랬다고 딱 일러주면서 죽을 때까지 이거는 입 밖에 내면 안 된다. 지 가슴에 딱 묻어놓고 있으면
어릴 때는 잘 몰라요. 크면서 서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지. 열심히 해야지. 나는 큰 인물이 돼야지. 이런 마음이 서로 올라옵니다.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태몽꿈을 이야기해주고 그때는 못 모르는데 크면서 자꾸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구나. 착각하면서 사람이 자꾸 달라져.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애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려줘. 동기부여를 할 때 태몽꿈만큼 위력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를 휩쓰는 것도 다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준다고, 그건 태몽꿈 같이 특별히 돌봐준다고 이렇게 선민 사상을 심어서 노력을 많이 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태몽꿈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노력을 많이 하게 만들더라는 거지, 다른 게 아니고. 특별하게 태어났으니까 특별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게 엄청 중요한 요소더라. 또 질문.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방금 갑자기 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그 뇌관리 처방전이 하나 의사가 한 처방전이 있더라고요. 기억력을 회복하는, 참고로 알아도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뭐냐면요. 그 창작법까지 진인사대천명입니다. 진인사대천. 그 진이 이제 뭐냐면 진땀나게 운동을 하고 몸을 하게 하고 진이요. 인은 뭐냐면은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고, 사는 뭐냐면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대는 대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천은 뭐냐면 천박하게 술을 마시지 말고, 명은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하라. 이제 어떤 그런 식의 하나가 더 있긴 있습니다. 고가 있습니다. 고혈당, 고혈압 뭐 그런 것들을 없애라. 뭐 그런 고지혈증 그 세 가지. 좋은 그런 말이네. 같은 형태로 그 어떤 그 뇌 관리를 그 관점에서 말한 것도 한번 참고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네. 한 번 더 하자고. 진은 진땀나게 운동을 해라. 진땀나게 운동하자. 예. 이는 인정 사정 없이 담배를 끊어라. 인정 사정 없이 담배 끊으라. 예. 사는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해라.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라. 또 대는 대내 활동을 활발하게 해라. 대내 활동을 활발하게 하라. 또 천은 천박하게 술을 먹지 말라. 천박하게 술 먹지 마라. 또 명은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해라. 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해라. 한 가지 더 있다면 이제 고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을 없애라. 고혈당을 없애라. 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명리학 하거나 이렇게 명에 대해서 마무리를 조금 드릴게요. 명을 연장하는 식사인데, 명에는 하늘이 내린 명이 있어요. 천명. 이거는 정해진 명이라 그래요. 정해진 명. 그 다음에 땅에 정해놓은 명이 있어요. 이거는 수명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땅에서 태어난 생명체는 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명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산명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업그레이드 시킨 요즘 말로 팔자를 고치는 방법인데, 요 인명이 뭐냐면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복명이라고 그래요. 복명. 어떤 분을 만나냐. 그리고 멘토, 스승.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여러분 인생의 명이 달라집니다. 똘감나무도 주인 잘 만나가 단감 접붙이면 명이 달라져요. 단감 인생을 살잖아요. 그걸 말하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타고난 명 이거 하나만 알면 안 돼. 이걸 본명이라고 해요. 하늘이 우리한테 부여준 본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그 땅에서 살아서 토양에 의해서 환경이죠. 그게 영향으로 수명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또다시 한 번 더 달라요. 그 산명이 있다. 이것도 알아줘서 너무 사주팔자나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서서 산명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명을 누릴 수 있는 식사를 하라고 해요. 산명. 그래서 인간 멘토, 훌륭한 스승 만나는 이게 제일 많이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부인 잘 만나서 남편 크게 출시한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뭐 사람 만나. 이걸 복명이라고 해요.
명이 달라요. 만나면서 달라서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3명.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 이런 게 정해진 것을 넘어서서 이런 게 있다. 시간이 다 돼버리는데 어쩌죠? 마지막으로 어느 한 분 질문해 보세요. 제가 할게요. 네. 아니 새벽이면 기도를 좀 하지. 기도하는 도중에 너무 다른 생각이 많이 나서 기도가 집중이 안 돼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없앨 수가 있을까? 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기도할 때 잡념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은 여러분 또 기도 안 하면 이런 잡념이 안 올라옵니다. 이거 알아두시라고. 기도를 할 때니까 올라오는 거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이게 녹화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올라오면 그동안 이런 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라 그래.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면 돼요. 여기를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볼일을 보고 있으면요. 이 테이프는 자꾸 돌아가서 나이는 괜찮아지니까 여기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볼일 보세요. 볼일 보세요. 그때 볼일 볼 때 기도할 때 소리를 크게 내서 하시라. 그러면 이걸 자기는 이긴다고. 안 그러면 몸을 운동 같은 거예요. 몸을 움직여서 하면 이걸 또 이겨요. 이걸 이기도록 하라고.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몸을 예를 들면 일을 해보라. 일을 하면 이런 거 안 나와요. 아십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몸은 안 움직이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이런 게 올라와서 자꾸 힘드는 거거든요. 항상 몸을 움직여서 하라고. 그러면 집중이 잘 되고. 그래서 칸트도 맨날 사색에 갈 때 산책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사람은 동물이라고. 동물, 움직일 동자.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뭘 하라고. 그래야지 잘 됩니다. 집중도 잘 되고. 다리를 꼭 앉아있으면 쓸데없는 많이 나온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소리야. 그냥 일을 하면서 하고 이러면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산책하면서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고 뭘 하더라도 밥 먹으면서 덕분입니다. 움직이면서 하라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집중도 잘 되고 능률도 오르고. 앉아서 이렇게 할 때는 이 안에 들어있던 게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이런 거 나오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볼일을 보시라고요. 그게 제일 빠른 길이. 그러나 나이 들면 테이프가 다 돌다 보면 이제 안 나와요. 나와도 아무 상관없고. 왜? 여러분 봐봐. 사람이 오는데 내가 신경 안 쓰면 그 집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왜? 우리 집에 손님이 오는데 내가 신경도 안 쓰고 빨래하고 있으면 그 사람 오겠어요? 안 와요. 그렇게 이거 나오더니 마치 내가 신경 안 쓰면 지도 안 나와요.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 때마다 신경 쓰면 재미가 있어 자꾸 나와. 알겠죠? 아주 간단해. 내비둬. 그냥 내비둬. 내비둬. 예? 하품 나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품은 산소가 부족해서 나온다. 이거 하나만 알지 말고 그 하품 나올 때 보면 주로 연가가 같이 있습니다. 연가가. 그럴 때는 제가 처음 해볼 때 보면 연가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그런 신호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알아들어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연가들이 있으면 우리 일반 사람하고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 차이. 그래서 머리빛이 착쭉 삐서고 이런 온도 차이로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가 그래서 보통 이제 이사 가가지고 뭐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집이 그러면 선생님 뭐 한번 왔다 갔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면 귀신들이 귀신같이 도망을 가요. 그럼 내가 뭐 도망가면 쟤는 다 알고 따라가거든요. 도저히 안 된다 집을 나가요. 그럼 이제 그 집들이 끝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귀신같이 나도 알아야 된다고. 귀신이 나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 온도 차이로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온도 차이.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어쨌든 공부를 하면 쓸데없는 게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앉아서 하는 거 하지 말라고. 앉아서 하면 다 쓸데없는 생각 많이 나. 그냥 일을 하면서 해. 뭐는 생산적으로 하라고. 네? 운동하면서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돼. 일하면서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동시에 돼. 일도 되고 그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세 마리 네 마리 잡아야 돼. 다리 꼭 앉아 있어. 마누라 힘들어 주는데 저 혼자 벽 치고 앉아 있으면 열받아 버려요. 예.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다 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